실전 치주치료 보험 청구 기초부터 심화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본치과의원장 정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파트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앞에서 했던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치은 측방 변입 판막술, 치관 변입 판막술, 그리고 치은 이식술, 치근 절제술, 치근 분리술이고요. 요 끝나고 이제 뒤에는 기타 사항들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탭에 가시면 자주 하는 치료 옆에 치주 탭을 누르시면 해당 항목들이 쭉 나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치은 측방 변입 항막술과 치관 변입 항막술입니다. 금액은 108,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정의 및 적응점을 보시면 치은 퇴축으로 인한 지각감인이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출된 치근을 다시 치주 조직으로 피기하는 술식입니다. 치주 조직 질환에 의해서 노출된 치근면을 덮어서 이제 측방에서 변이를 시키거나 치관 부위로 이제 변이를 시키거나 하는 거고요. 부착 치은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술 등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시면 충분한 각하 치은이 있는 여건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치은 이식술과 같이 시행을 하기도 하고 앞에서 나왔던 또는 단독으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치근면 처치술을 동반하며 3분의 1학당 치주 수술이니까 청구를 하시고 봉합사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치주 수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은 이식술입니다. 진지발 그래프트고 금액은 앞에서 봤던 것보다 살짝 높습니다. 정의 및 적응증 보시겠습니다. 부착 치은이 부족하거나 치은 퇴축에 의해서 치근이 노출되었을 때 노출된 치근을 덮기 위해서 다른 부위에서 잘라내서 이식을 하게 되는 술식이죠. 내용은 쭉 이제 다음과 같은데 부착 치은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치은 퇴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구강 전정을 이제 밑으로 이렇게 깊게 해주는 경우 그다음에 소대와 근육 부착을 재위치시켜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강외과 시술 쪽으로 좀 합쳐져 있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근 절제술입니다. 루트 리젝션이고요. 이제 루트를 잘라낸다는 뜻이 되겠죠. 정의 및 적응증 보시면 치근이 2개 이상인 치아에서 치은 이계부 또는 한쪽 치근에 우식이나 염증 등이 이완된 치근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근관 치료 실패, 치근 파절, 치근 흡수, 치근 우식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하나 이상의 치근에서 수직적인 골 결손이 심해서 그것만 잘라내고 싶을 때, 그리고 치근 분지부 병변 그레이드 3나 4인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뽑지 않고 치근만을 잘라내는 술식이고요. 분류는 가, 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 보시면 선택적 치근 절제술, 셀렉티브 루트 앰퓨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치근만 하나 절단해서 치근만 이렇게 빼내는 술식. 그리고 나는 치아 반측 절제술, 헤미섹션, 치관과 치근을 완전히 분리해서 절반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가나 분류가 되어 있지만 금액은 같습니다. 48,440원으로 같고요. 가를 예시로 보면 이제 상악 MB 루트 같은 경우를 잘라내고 싶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가를 청구하시면 되겠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등분해서 한쪽만 이완된 이제 병소에 이양된 한쪽만 잘라내고 싶을 때도 치아 반측 절제술 해서 나를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분리된 치근의 발치 행위가 포함되므로 발치 행위를 가끔 이제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치근을 절제해서 발치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별도 산정은 불가하고 잘라내서 빼내는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 예시를 보시면 이제 치은 절제술 그리고 마취 그다음에 촬영 이렇게 되고요. 하악 6번이니까 치약 반측 절제술 이제 시행하면 금액이 같더라도 가능한 이제 맞는 거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관 분리술입니다. 이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치관을 앞에는 또 절제술이었잖아요. 그래서 치관을 분리해서 꺼내는 건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를 보셔야 되는데 바이커스피다이제이션 그래서 대구치를 중간에 갈라서 소구치 2개로 만들어주는 술식입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고요.
정의 및 적응증 보시면 주로 하악 대구치에서 치근 이계부의 골소실이나 치아 의식증이 있는 경우에 이계부를 분리해서 두 개의 치관으로 만드는 술식입니다. 하나를 꺼내는 술식이 아닙니다. 1번 대구치 치근 이계부에 한정된 심한 골소실, 2번 대구치 치근 이계부에 치아 의식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보시면 치아를 꺼내지 않고 중간에 치근 이계부 때문에 이제 분리를 하고 크라운까지 따로 씌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봉합사 산정을 하시면 되고 치주 수술이니까. 두 번째, 치관을 분리하는 술식이지 치관을 절제해서 잘라내는 술식이 아님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심사 사례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3대 고치를 매복 3대 고치를 발치를 하는데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관을 해서 크라운 부위를 제거하는데 루트 부위가 남아있는 경우가 간혹은 있죠. 꺼내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청구하는 술식을 이제 마취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난 청구를 해야 되겠다고 찾아보는데, 치관 분리술이 제일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 해서 이걸 많이 좀 청구를 하셨나 봐요. 하면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치관 분리술이 아니고요. 대구치를 두 개로 나누는 게 치관 분리술이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보통 처치가 됩니다. 마취를 넣고 경조직을 다룬 보통 처치가 되고 나중에 루트를 모두 이제 제거를 했을 때 매복 발치를 전체를 산정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치주 수술하고 이제 많이 이제 내드리는 이제 가글액입니다. 클로렉시딘 많이 내게 되고요. 현재 약을 드릴 때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100ml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해서 이렇게 내실 수가 있는데 100ml를 초과하게 되면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그래서 비보험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250ml짜리 통에서 이제 하도 100ml짜리 이렇게 약이 나가니까 아예 100ml 따로 잘 나와서 된 것 같아요. 환자분이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크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250짜리 하나 더 사가세요 해도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노클린입니다. 영어로 이제 미노사이클린인데 이 부분은 보험이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이제 비보험도 가능한 부분이 있죠. 먼저 보험되는 부분을 보시면 미노클린 첫 부제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스트립 타입으로 되어 있는 미노클린. 실은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노클린 연고 중에서도 급여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성기의 최대 0.5g만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험으로도 이렇게 시행이 가능한데 2017년도부터 전산 심사를 개시를 하고 있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등 좀 불편함이 있죠. 비급여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약들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더 늘는 것 같아요. 미노클린, 뭐 페리오클린 등등등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미노클린이 필요하다 그러면 치주 치료 또는 치주 수술을 하고 미노클린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비보험을 뭐 어느 정도 받으면 됩니까? 미노클린 뭐 마음대로 받아도 돼요 그러면 인레이나 크라운과 같습니다. 미노클린 비급여고 비보험이니까 인레이 크라운처럼 여러분이 정하셔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비보험을 받을 때는 환자한테 잘 고지가 되어야 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원내에 잘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몰래 내시면 안 되고 정확한 산정 기준으로 게시를 하고 고지를 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다른 이제 민원이나 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으니까 그걸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인사돌 처방 그리고 이가탄 처방을 해달라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되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잇몸이 안 좋은데 뭐 효과가 있어요부터 처방 좀 해주세요. 이거 처방 받으러 왔어요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죠. 처방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또 이모튼이라고 해서 약간 비슷한 계통의 약도 현재 처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는 이제 덴티스타라 그래서 독시사이클린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간 이제 잇몸 질환에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이 있어서
네, 그 경우에는 장기 처방이 가능하나 나머지 인사돌 이가타는 처방이 안 되니까 환자분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치주치료는 기본적으로 미케니컬한 디브라이드먼트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약으로만 약을 처방하면 또는 이제 어떤 그런 치주 치료 등을 좀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하지는 않고 이제 정필요하고 치주 치료를 열심히 한다는 조건으로 처방을 내드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봉합사입니다. 봉합사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구강외과 시술 그리고 치주과 시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둘 다 뭐 항목들이 많습니다. 구강외과 빼고 치주과를 보시면 치은신 부착술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치은박리 소파술. 그래서 치은신 부착술은 치주 수술의 시작이었잖아요. 이 범위부터 대부분 된다는 거예요. 치주 소파술 이전에는 당연히 안 되고 치은신 부착술 이후에 치주 수술은 모두 봉합사가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게 외워두셔도 될 것 같고요. 봉합사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분리를 해보면 치주과 수술의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고 구강외과 중에서는 안 되는 게 좀 있죠. 심지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발치술부터 포함해서 뭐 치근낭 적출술, 치근낭 절제술 등등이 봉합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봉합사를 썼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에 비해서 치주과는 봉합사를 썼다 그러면 그거를 거의 다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정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은 3분의 1학이긴 하죠. 우리 앞에서 봤던 뭐 일치당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치당, 3분의 1학당, 그리고 2분의 1학당, 구강당 이렇게 나눠보면 치주 관련 치료는 특히나 모두 다 해당되는 좀 더 광범위한 것 같아요. 치아당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치간확장술, 치근절제술, 치간분리술입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처치하는 기분이 드는 이런 시술이 일치당 청구가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스케일링, RP, 큐렛, 플랩 등등 대부분의 치주 수술은 3분의 1학당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치근할택술과 치주 소파술을 2분의 1학 치료 시에는 뭐 1.5의 청구니까 2분의 1학당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150% 1.5의 청구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스케일링 연 1회당 이런 것들은 이제 구강당이고요. 특히 이제 치주 치료 후처치도 그 부위를 실시해서 뭐 그 부위만 청구를 하지만 거기서 들어가는 건 모두 구강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수술 후 처치와 이렇게 이제 겹치게 되는 부분을 현재 삭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잘 보시기 바라고요. 동시 시행시 되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인 치료고 만성 치료이기 때문에 그것만 치료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치료랑 겹칠 때가 많습니다. 동시 시행시의 산정 방법을 조금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치석 제거와 교합 조정 그리고 뭐 치주 치료와 근관 치료의 경우는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보존 근관 영역은 엄밀히말하면 좀 다른 영역이죠. 범위를 봐더라도 그런 경우는 각각 100% 산정을 한다.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치석 제거와 구강내 소염술, 치은박리 소파술과 발치 등 약간 외과랑 겹치는 부분이 100대 50 이런 것 같아요. 주된 시술이 100%, 즉 이제 금액이 높은 게 100%, 금액이 낮은 게 50% 산정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치은절제술과 치석 제거술은 높은 단위인 치은절제술만. 치은박리 소파술에 치조골 성형수술을 했으면 골 성형술은 이제 복잡으로 산정을 하죠. 치은박리 소파술 복잡과 치조골 성형술은 이거 안에 원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치은박리 소파술 복잡만. 치은박리 소파술과 고리식술은 이 고리식술을 하기 위해서 소파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상위인 고리식술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유도 재생술하고 다른 게 섞이면 더 높은 단위인 조직유도 재생술. 치주 시술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갔다고 하면 2개나 3개를 모두 넣거나 100대 50으로 넣는 게 아니고 좀 더 상위 시술, 좀 더 비싼 시술을 하나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주 치료 후 처치와 수술 후 처치가 겹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치주 치료 후 처치도 간단 복잡이 있고 수술 후 처치도 간단 복잡이 있어요. 두 개의 금액들이 서로 이렇게 상이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 중에서 좀 더 금액이 높은 것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했을 때 일단 청구 프로그램에서 같이 넣어봐도 되고, 요새 같으면 이제 자동으로 걸러서 좀 더 상위권으로 자동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죠. 보험 청구 꿀팁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좀 따와봤습니다. 동시시행시 산정 기준에서 높은 수가 100과 낮은 수가 50을 받는 거, 발치를 보시면 이제 치주 내용들이 있죠. 치은박리 소파슬이 이렇게 있어요. 높은 게 150이 되겠습니다. 교합 조정과 치주 내용들은 각각 100%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처치 한 가지는 상위 치주 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치주 질환이 여러 가지 시행이 되더라도, 치료가 시행이 되더라도 상위 거. 그 다음에 수술 후 처치, 치주 후 처치는 둘 다 구강당이기 때문에 겹치면 하나만. 그리고 치조골 성형술하고 소파술, 복잡, 매복 발치 이런 거는 원래가 이제 골 삭제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두 가지 중에 큰 거 하나만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 2 모두 강의를 마치게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Q&A 그리고 경영을 이어서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